2년 실거주, 이제는 의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가 늘어나면서 거주 요건을 굉장히 강하게 강화하는 제도도 좀 생겨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 이 실거주 요건이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 의무 기간을 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입주를 해서 살아야 하는데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모집 공고를 낸 단지에 하나고 있습니다. 분양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인근 지역 매매가 대비 분양가를 좀 보겠습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에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고요. 80% 미만으로 적용이 된 경우에는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도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제 거주 요건이라고 하죠. 의무 기간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이런 게 생기면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네. 실거주 이제 의무를 이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왜 이거를 이제 시행했느냐도 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실거주를 하려는 그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러니까 물량을 많아서 보호하겠다는 측면도 있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좀 커요. 네, 이제 단기적인 목적으로 이제 하기 위한 목적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보통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새로 분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자금의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작은 금액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원래 많았는데, 네.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말씀은 즉 이제 전세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상승되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매매가까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청약 가점이 높아야지만 원래 이제 분양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렇죠. 높아도 자금이 이제 없으면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금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새롭게 이제 분양을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역효과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렇군요. 자, 투기 수요보다는 실거주자들을 좀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영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분석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요건 살펴봤는데 절세를 위해서도 이 실거주 요건을 갖추는 게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파리 대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산 주택 2년 보유 이외에도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이 9억 원까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실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고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도 실거주 요건은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 파리 대책 당시 이미 서울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모두 이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 실거주 요건과 근데 관련해서는 약간의 좀 이야기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실거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좀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좀 정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환경들이 놓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서 실거주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던가.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장이 갑자기 뭐 지방이라든가 이제 원래 있는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발령이 나서 생계 유지 때문에 피치 못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환경. 네, 그런 경우에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놓인 경우라던가, 아니면 뭐 내가 어디 아프다던가, 아니면 취약을 통해서 그 지역이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또 이제 상속이라든가 이제 양도 양수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에도 또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정말 실거주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예외로 이제 실거주 의무를 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 내용들, 또 절세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 주택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도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본다 진행을 해봤고요. 1대1 상담 통해서 또 자세한 상담 도와주시잖아요. 네, 이제 소액 투자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안 그래도 지금 방금도 또 이제 뭐 양도세라든가 그렇죠.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자금의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은 작은 돈으로 뭔가 준비하고 싶어하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많은데 네.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네.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한 채 한 채가 되게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작은 금액으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외곽이라던가 좀 이제 그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지역들까지도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그 안에서도 서울 중심지 안에서도 충분히 변화가 예상되고 내가 이 소액 투자를 했을 때 성공을 정말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